안녕하세요, 방영준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남았지? 오늘은 요거죠. 법정이상권 풀영상. 어제 제가 좀 피곤해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해서 한 90% 이상은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선수들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편입니다.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뭐냐면 저희 교재 중에 188만원 정가를 주고 사신 분들 있죠? 그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걸 안 보내드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각종 부동산 표하고 이거 597에서 650강 또는 492에서 596강 요걸 안 보내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 대량 메일을 통해서 이제 188만원짜리 구매하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땐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혹시 못 받으신 분들 188만원 구매하신 분들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 반드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188만원 사신 분들한테는 650강까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못 보내드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 구매 관련해서는 요거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 9월이나 10월경부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9월이나 10월경부터는 제가 1강부터 뭐 한 400강까지는 별로니까 그죠? 1강부터 지금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 그죠? 이 유튜브 영상을 우리 이제 그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지금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멤버십 형태로 교재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을 때 제가 이제 많이 안 파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십시오. 아직은 이제 미정인데 지금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제 영상을 조금씩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아마 늦어도 9월이나 10월경에는 아마 교재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전속하긴 하는데 이제 일부 공개. 그러니까 지금은 풀 영상으로 다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 좀 이제 보다 보면 뭐 한 1분 보다 보면 잘리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되니까 이제 좀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할게요. 자, 어제 제가 이걸 이제 퀴즈를 어제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강의 반드시 보세요. 어제 이 4문제, 5문제를 내드렸죠. 5문제 중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된다. 법정이상권에 대해서. 근데 뭐 얼마큼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이 판례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판례 2개, 판례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제일 제가 옛날에 헷갈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매매, 증여, 상속 요런 이제 강제경매 요런 것들은 법률 행위의 어떤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관습법상 법정이 성립된다. 그렇지만 법정이상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제가 옛날에 이 2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저께 이제 피곤해서 다 얘기를 못했지만 이 2개. 법정이상권은 미등기, 무허가라도 관계없다며. 그런데 이 판례를 보면 등기를 해야 된대. 등기를 해야지만이 법정이상권이 성립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등기를 해야지 법정이상권 성립한대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드렸고, 이 판례는 뭐냐면, 그죠? 지분이에요, 여러분.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그 상태에서 이 A가, A 토지의 지분이. 왜 이게 이제 미등기니까 경매가 못 나오죠. 저당권을 설정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A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나왔을 때 이 A 건물은 법정이상권을 인정하냐 못하냐 그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판시사항 뭐 재판 요지 이것만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내용 이유들이 쭉 길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이상권 어영부영 대충 아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분입니다. 이건 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이 판례는 어떤 판례냐면 제가 이제 요 판례 다른 거 뭐 다 저기 하고 요 판례입니다. 요 판례
그죠? A하고 B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A 토지 지분만 낙찰이 됐어요. 6판례거든요. 그죠? 6판례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철거냐, 존치냐, 법정이상 성립하나, 안 하냐, 그 내용이거든요. 이건 철거입니다. 철거. 아셨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계속해서, 너무 바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요. 일단은 처음 기본부터 간단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고급적인 거, 고급적이라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많은 내용을 오늘 다 하지 못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좀 할게 할 거예요. 근데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오늘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니까 괜히 이게 손대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알려준 것 같아. 그죠? 자.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전강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강이나 이제 6, 700강 이상의 법정이상권 100% 깨진다. 그 강의도 있고 한두 개 있을 겁니다. 그거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자, 여러분,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은 뭡니까?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동일이어야 되고 이때 저당권이 설정돼야 되죠.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져야 되고요. 그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이 내용이 맞죠. 이게 바로 법정이상권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제가 법정이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분하시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구분의 실익이 있냐?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기본 강의 할 때는 법정이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의 구분의 실익이 없다. 라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께 뭐 깊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가만히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이거. 법정이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은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민법 187조에 나와 있어요. 민법 187조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아야 되지만, 홍길동. 나중에 이런 매매나 증여나 강제경매, 공매로 달라져야 되죠. 근데 법정이상권은 뭡니까? 이것은 임의경매잖아요. 이것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 이것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홍길동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 1980년도에.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어. 1990년도에. 상속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식들은 n분의 1로 소유하겠죠. 그죠? n분의 1로 소유하겠죠. 그리고 이 건물은 미등기야. 어떤 사유로 해서 등기가 안 돼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러면 이 건물은 매매니까, 그죠? 아니면 징해지, 징해,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상속을 받았으니까, 상속은 법정이상권이에요? 아니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에요? 뭡니까? 여기죠? 상속 여기 나와있죠? 여기 상속 어디 갔어? 빠졌네?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여기 상속이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상속은 뭡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입니다. 이건요. 그죠? 임의경매 빼놓고는 다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많겠어요? 임의경매가 많겠어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법정지상권만 학원에서 주구장창 배운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왜 경매를 배우니까 학우전에서 주구장창 법정지상권만 배운 거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지금 고정관념이 머리에 쌓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앞으로 후단에 얘기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경매를 못 받는 거야. 겁나서, 겁쟁이라. 맨날 맹지하지 마라. 무슨 법정이상권 성립되면 뒤로 청구, 성립 안 되면 철거 청구, 유치권 그딴 것만 배우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실력이 안 늘고 어떤 하이 레벨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요. 나 또 적어놔야 되겠네, 여기다. 여기다가 상속. 그럼 표가 틀어지는데? 땡기면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상속까지 해서, 그럼 요것은 이제 뭡니까? 법정이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에요?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하죠? 그죠? n분의 1로 자식이 자제분들이 몇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제분들이 몇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 실행으로,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아버지한테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게 저당권 실행으로 이게 박영춘이가 바뀌고 요것도 박영춘을 샀어. 요것은 홍길동으로 남아있어. 그럼 이것은 법정지상권입니까? 간섭법상 부정지상권입니까? 이것은 법정지상권이죠. 왜? 경매로 나갔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법정지상권이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고,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으니까. 이해 가시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후단의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것만 주구장창 학원 다니면서 또 책에서 주구장창 외웠기 때문에, 또 제가 처음에 판례 말씀드린 거, 전 시간에 판례 말씀드린 거 헷갈렸기 때문에, 오늘 진짜 법정기상권에서 한번 파봐야 되겠다. 열심히 막 판례 읽어보고 이것저것 읽어보면 긴가 민가 뭐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등기하지 않으면 뭐 법정기상권 인정 안 된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또 미등기 무허가랑 상관없다. 막 머리가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저번 강의하고 어제 강의하고 오늘 강의, 이제 723강, 4강인가? 들으면 다 끝났죠, 이제. 여기까지 구분됐죠, 이제. 구분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다고요. 자, 이렇게 n분의 1로 상속을 받았잖아, 토지하고 건물을. 자, 그러면 이렇게 n분의 1로 상속 받았을 때, 또는 매매가 됐을 때, 그죠? 법정지상권하고 지분하고 만난 거잖아, 이제. 그죠? 법정지상권 플러스 지분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하고 지분하고 만나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토지만 지분인 경우, 건물만 지분인 경우, 토지 플러스 건물 모두가 동일인 지분인 경우, 또는 네 번째, 토지, 지분, 건물은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명 이상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게, 공유지분 중 일부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그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그 다음에 상속과 법정지상권. 머리 복잡하죠? 자, 이것을 제가, 우리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한 표에 제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죠, 이렇게요. 여기 하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내가 보여드린 거니까, 원래.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토지는 A 거였어. 근데 건물이 A하고 B 2명 거였어. 근데 토지 A가 낙찰됐어. A 거만 경매로 나왔어. 그럼 이 건물은 존치입니까? 아니면 법정에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대법원 판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부분 있죠? 요거 제가 오타나 가지고 요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존치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철거입니다, 여러분. 이거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존치가 아니라 철거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자, 볼게요.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지분인 경우, 지분과 법정지상권이 만났을 경우, 자, 한 방에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사례면 끝나요, 여러분들. 이 사례는 아까 그 표현하면 블루오션에는 제가 더 자세하게 이제 안 나와 있는 것들도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 제가 체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요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미등기라도 관계없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퀴즈를 냈죠. 그럼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했죠, 제가요. 자, 그 판례 여기 있습니다. 그 판례 여기 있어요. 불법 건축물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 불가예요. 철거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뭐 어디 시청처럼 그렇게 뭐 우리는 관례가 있습니다. 뭐 제가 722강에 얘기했나? 우리는 법이 있지만 우리는 법보다 관례가 먼저입니다. 그딴 얘기를 하는 공무원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건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저는 참 그 얘기 지금도 기억이 나네. 우리는 법보다 관례가 먼저입니다. 웃기는 짬뽕. 정말 진짜.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요게, 그죠? 이게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아닌 임의경매일 아닌 이제 강제경매일 경우는, 그죠? 그 재판이 고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나갈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았잖아요, 자식분들이.
자제분들이 상속을 n분의 1로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n분의 1로. 여기는 저당권 설정으로 해서 요것은 뭐 매매가 되더라도 이것은 법정이상권 성립합니다. 여기도 또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자 2020년에 매매를 했어. 이 n분의 1이 a로 바뀌었어. 근데 이건 미등기잖아요. 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아 이제 확실히 오늘 정리하는 개념으로 가자고요. 처음 듣던 분들은 학원에서 듣도 보도 만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저 새끼 뭔 얘기하는가 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짜증나니까요. 자 그리고 토지도 매매가 됐습니다. A로.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 퀴즈를 하나 내릴게요. 자 그러면 매매, 상속, 공영징수, 뭐 공매 요런 것들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변동이므로 등기를 안 해도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등기를 안 해도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자 이게 만약에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가지고 이게 경매로 나왔어. 임의경매로 나왔어. 그럼 이건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1990년도에 했다니까. 그리고 2020년대 3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자녀분들이 팔았어.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공부한 대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미등기임으로 소유자가 아님. 미등기니까 소유자 아니죠? A한테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죠? 등기해야지 소유자잖아요. 그죠? 소유자는 원시취득자인 홍길동임. 이 원시취득자인 홍길동으로 지금 홍길동이잖아요. 원시취득자인. 그러면 이것은 매매를 통해서 지금 소유자가 변했으니까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자, 제 영상 무작정 쓰지 말고 여러분 머리로 상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립한다.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 성립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 다시 하십시오. 처음부터. 성립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부 다시 하시라고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성립하지 않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못하면 그 이유는 다시 하십시오. 왜 성립하지 않냐면 그죠? 자 이때 이미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됐죠.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했잖아요.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은 지상권을 준용하잖아요. 그죠? 지상권을 준용하죠. 그러면 30년, 15년, 5년이라는 건물의 존치기간이 있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30년짜리야. 그럼 1990년이 2020년 1월, 1990년 1월이니까 2020년 2월에는 30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깨진 거야. 관습법상 법정이상권도 깨진 거라고요. 이해 가셨죠? 이걸 이해 못하시면 안 돼요. 이거 법정이상권 100% 깨진다 그 강의 듣지 않는 분들은 저놈 새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저당권 실행으로 요게 바뀌었어. 상속이 아니라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고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 어차피 이 사람은 그죠?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성립하니까 자 그럼 2020년에 이것도 경매로 또 나왔어. 그럼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안 하죠? 존치기간 지났잖아요. 모르면 제 전강의 보라겠습니다. 전전강의도. 그리고 700 몇 강에 법정이상권 100% 깨진다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조금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순이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를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없고 그죠?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어쩌고저쩌고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지분 경매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판례를 읽을 때 아픔만 오지 말고. 자 그러면 또 쓸데없는 탁 빠지네. 자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죠. 법정지상 성립 안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 안 돼요. 그죠? 당연히 이때는 미등기라도 이때는 매매로 된 거니까. 매매는 뭡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도 있어요. 왜? 기한만 안 지났다면. 그런데 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왜?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죠? 지상권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기한도 내용 연수도 지상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퀴즈 중에 그러겠죠.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 인정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20년 1월달에 법정지상권이 만료가 됐어. 그럼 즉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 증거가 문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등기를 했다든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건 100%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자 첫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되는 이유. 그죠? 일단은 뭐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없죠. 이것은 저기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까. 그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것은 홍길동에게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등기하면 돼요. 나중에 저기 그냥 등기 안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경과가 됐잖아요. 그죠? 지상권 유추 적용을 하기 때문에 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30년, 15년, 5년을 지났다는 얘기야. 최대로 잡았을 때도.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 인정되냐? 법정지상권은 묵시의 갱신 인정 안 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의 갱신 안 돼요. 그죠? 묵시의 갱신이 안 했다면, 아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했다면, 그죠?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를 안 했다면, 이것은 내가 구속물 매수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요. 바로 철거 청구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전 강의 보십시오. 전전 강의. 그러니까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체 없이 즉시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 30년 딱 되는 순간 1월달에 바로 했어야 돼. 그죠? 이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지상권 갱신 청구권 행사에 지작물 매수 청구권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철거 청구 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죠? 이건 대법원 판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판례는 제가 공개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블루오션 교재에 다 실려 있으니까 뭐 캡처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을 승계하거나 멸실 또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요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일반 법정지상권이든 기간 소멸로, 기간 내 도과로 소멸되는 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이게 전체 물건 중에요 한 20%는 돼요. 여러분 또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교재에는 후단에 실어놨지만 제가 중요한 건 100% 다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사실만 아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행복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이 있겠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에 또 볼게요. 최근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해줬어.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었지만 바닥이라든가 어떤 지하 터팍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건물이 탁 세워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도 동의를 했어. 그래, 건물 지세요. 그런데 이때 바로 경매가 청구됐어요. 경매가 청구됐어. 그러면 이것은 법정이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 성립한다. 안 한다. 법정이상, 어제 강의만 들었어도 알 건데. 자, 나대지에 공사가 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잖아요. 기둥과 지붕과 벽이 없죠? 그럼 이게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법정기상권은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로서 외형을 갖추어야지 법정기상권 성립하는 거예요. 지하 토파기만 돼 있다. 아니면 뭐 막대기만 몇 개 올라가 있다. 그건 그냥 부합물인 거예요. 부합물이니까 토지 소유자에, 그죠?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법정기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여러분 자꾸 강의 중에 퀴즈를 내니까 헷갈리신가요? 자, 법정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짚은 사람. 그냥 OX 가위바위보에서 짚은 분이고, 안 한다.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건 최근에 저한테 2년 전에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패소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매사령관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경매사령관님 책을 샀으면 이런 낭패를 안 봤을 건데, 그때 사실은 188만원이 아까워서, 그때는 188만원 아니었어요. 145만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그죠?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저기 진행할 때는. 그거 아까워 사실 안 샀대. 자기가 법정기상권만큼은 웬만한 판례 다 읽어봤기 때문에, 뭐 자신 있대. 뭐 법정기상권이 기본 대원칙은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고, 관습하다 문제 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패소했어. 이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왜 패소를 했는지 볼까요? 자, 법정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의 외형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 건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대원칙이 그러하니까. 그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동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건물도 아니잖아. 지하 터파기만 좀 돼 있고, 막대기 몇 개 세워져 있고, 기둥과 아니 벽과 지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낙찰을 딱 받고 잔금을 딱 내는 순간에 건물이 일정 부분 벽도 생겼고, 일정 부분 지붕도 생겼고, 1층 지붕도 생겼고, 지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패소한 거예요. 이거 법정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매각대금을 다 완납한 때, 그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 당시가 아니라니까. 자, 이것은 원시 취득자에 대한 얘기고요.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놈이어야 된다. 이것은 원시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공사 중일 때 두 개 비교하십시오, 여러분. 공사 중인 때하고 건물이 완벽하게 갖춰진 때하고 틀리다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눈물을 머금고 제가 책을 안 판다고 했어요. 옛날에 하도 약 올렸기 때문에 188만원 주고 다 결국엔 사서 다시 공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판례도 뭐라고 내있냐면, 판례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법정기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을 다 낼 때, 잔금을 낼 때 건물이 1층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법정기상권 인정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거, 물론 저도 이걸 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이것은 이 대원칙은 건물이 완성된 당시, 어찌됐든 미등기인 상태로, 이것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판례가 4개나 있어요, 여러분. 4개나 있다고. 똑같은 판례가 4개나 있다고. 그런데도 이 6, 7년 공부한 사람 딱 낙찰 받아가지고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리고 법정기상, 이분이 낙찰 받은 게 여기가 한 500평 정도 돼요. 5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딱 이렇게 입구에 제일 좋은 자리에 건물이 이렇게 딱 있어요. 건물이. 이게 바닥 면적이 몇 평이라고 하더라? 70몇 평? 70몇 평. 그러면 이 노른자 같은 자기는 뭔가 크게 이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어정쩡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거야. 이 중간에 뭔가를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낙찰을 받고 철거창고하고 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렸는데 빅피처를 그렸는데 된장 뭐 이거 뭐야 이거 그죠? 그럼 자기는 또 생각을 했대요. 이 500평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해야지. 자기가 사용 못하니까 자기 사용 목적대로 그 판례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판례도 있어요. 자기 사용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 못하니까 에어컨 좀 끌게요. 지료 청구해야지. 그래 지료만 해도 얼마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개뿔. 이 건물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료 청구 가능합니다. 지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188만원 전략하려다가 이분 있잖아요. 그때 당시 145만원 했으니까 145만원 전략하려다가 이분 있잖아요. 매덕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매덕.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막 200억짜리 150억짜리 낙찰 받고요. 저한테 문의 온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런 분들 많아요. 자 이런 판례 또 유사 판례 4개 있으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뭔지 아시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야 이거 끌게요. 그래서 벌써 또 30분이 지났네. 너무 빠른데.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경매가 나왔어. 토지가 경매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요거 철거 청구 하시겠어요? 그린벨트나 국립공원 내에서 건물 철거하면요 다시는 못 집니다. 요것도 경매 진행하실 때 심사숙고 하십시오. 제 저기 그 블루오션 교재는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지역 있잖아요. 토지 수용 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진 토지들, 그죠? 또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에서는 그죠? 이 법정지상권이 무력화됩니다. 판례 다 있어요.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됩니다. 때리 부숴버리는데 그죠? 공익보다는 사익이 먼저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뭐 어떤 게 먼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서 사익의 그 규모가 작다면, 그죠? 크기가 작다면 법정이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일정 요건에 맞으면 박살난다, 대박난다 그런 것들 아까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해서 특히 여러분들 이거 법정이상 지상권 준용하는 거 제 영상 반드시 보시고 숙지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농지나 임야 이외에 제가 전문이 농지하고 임야지요. 제 블루오션 교재에 무허가 미등기 불법 건축물 다 실어놨습니다. 연도별로 쫙 정리해가지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 보시면 제가 이제 토지공법이 전문이다 보니까 그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을 때 그죠? 이 농지야 이게 농지. 여기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어. 그죠? 농지만 낙찰 받았어. 그죠? 이거 법정이상권 성립 이 사람이 주장한다면, 법정이상권 성립을 주장한다면, 또 성립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 낙찰자인 나는 경매사령가 토지를 낙찰 받았어. 그러면 이건 법정이상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든 무허가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철거도 못해. 그죠? 그러면 나는 낙찰을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할 때 뭐라고 되겠습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이 건물 때리 붓겠다. 때리 붓고 농지로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낙찰을 받았어. 근데 농정과에서는 시청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이거 안 때리 부숴? 빨리빨리 농지로 원상 복구하세요. 안 한다? 이행강제금 쳐맞죠? 이행강제금 뒤지게 쳐맞습니다. 공시지가의 최대 30%, 25%인가요? 공시지가 25%. 이 전체 면적에 대한 25%가 아니라 이 건물에 깔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 몇 분만 쳐맞으면요, 저에게 낙찰받은 거 다 뺏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옛날에 여기까지는 제 블루오션 교재 실어놨어요. 근데 블루오션 교재 가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공개를 안 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철거는 나는 하지도 못해. 내가 못해요. 이 사람이 법정기상권자니까. 그럼 이 철거를 누가 해야 되겠어? 원초적인 이 사람은 불능이잖아. 그죠? 행정대집행하고 법정기상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행정대집행하고 법정기상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또는 행정대집행하고 유치권이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죠? 몰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아, 참말로. 이런 거까지 다 얘기해주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철거 의무자는 누구예요? 이 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자인가요? 이 토지 소유자, 낙찰자인 제가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법원. 타인 소유의 토지 이후에 건립된 미등기 건물의 철거 의무자에서 타인 토지 이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누굽니까 그러면? 법정기상권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그럼 이 이행강제금이 나한테 나와야 되나? 이 사람한테 나와야 되나?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인가? 난가? 그럼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이제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돼. 경매 6, 7년 했으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공개하죠? 근데 제가 이 영상, 법정기상권은 저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체적인 왁구를 잡아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법정기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짧은 쇼동상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특히 요거 이제 법정기상권 준용한다 요거 5년, 15년, 30년 요거 잘 중요한 것은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 이 표 하단에 적어놨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 믿고 입찰하지 마시고 정말 더 공부하셔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박 나옵니다. 이런 물건들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돈이에요. 가서 줍줍하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줍줍 한다고 하죠. 뭐 주식하는 사람들 줍줍 한다고 하죠. 주식 폭락하면 오늘 한 100포인트 넘게 빠졌더만 저는 주식 하나도 한 주도 없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제 한번 사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좀 째려본 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 사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 있죠. 188만원 중에 구매하신 분 중에 요거 8번 부동산표 요거 때문에 제 그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도 많아요. 각종 부동산표 43개 그 다음에 650강까지 못 받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아마 보통은 596강까지 또는 그렇게까지 드렸을 거예요. 596강까지밖에 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650강까지 다 풀로 드리니까 블루오션 교재 사신 분들 반드시 저한테 문자 주시고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 이렇게 따로따로 사셔도 돼요. 기본 교재 이것은 전 가격을 188만원을 다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요거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할인해가지고 150만원 됐다. 아니, 제가 조금, 100 깎아서 20만원 깎아줘서 160, 그런 분들한테는 보내드리지 않고, 전 가격 188만원을 주고 사신 분한테는 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지만, 9월이나 10월달 중에 이 영상들 있죠. 제가 이제, 한 400강 이상부터는 아마 이제 우리 블루오션 교재만 구매하신 분들이 한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따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멤버십 란이 있죠. 지금 그쪽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경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 교재를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달에 5분밖에 안 팔아요. 한 달에 5분밖에 팔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에 배워놓으면 인생의 큰 역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충 경매 10년, 20년 학원 원장, 학원 강사들 제 교재 수두룩하게 구매하셔가지고요. 제 교재 갖고 강의한 사람도 많대요. 제가 다 소스 봤잖아요. 창피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고 진짜 그렇죠?
저는 누군지 다 알아요. 왜냐면 입금한 계좌 보고 전화번호 딱 뜨는 거 보면 누군지 다 압니다. 어디 학원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사기 정할 때 조심하시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사기 큰 학원에서 특히나 이제 웬만한 학원에 다 사기치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라고. 정말 공동 투자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십시오. 진짜로.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거기서 코 껴가지고 오신 분들 한 3, 40명이 제 책을 불러준 계좌를 구매하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서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 강의 듣고 이렇게 저도 가끔씩 봐요. 그러면 야 정말 딱 유인하기 딱 좋다. 유인하기 딱 좋다. 유튜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